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다이의 자격증 따기 스프레드시트 버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강부터 이제 앞으로 이어질 4강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이엣에 있는 스프레드시트라는 과목을 고급 등급을 받기 위해서 진도를 나가볼 예정입니다. 이로써 이제 두 번째 강의가 유형 첫 번째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제목을 쓸 때요. 이제 이렇게 뭐 셀 다루기가 조건부 소식 이렇게 적어놨지만 보통은 이 수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만 제목을 적어 놓은 거고 사실상 배우는 것은 요거 말고도 짜잘짜잘하게 한 두 개 정도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목만 보고 아 이거랑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수업 전에 오늘은 이렇게 제목이 써져 있지만 더 배울 것은 중점사항을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엑셀의 기본 단위를 먼저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자, 이제 셀이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이 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루면서 첫 번째를 게시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셀을 다루는 내용도 존재하고 조건부 서식을 통한 기능도 학습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단어들 그리고 뭔가 이제 기능에 대한 이름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여기다가 보시면 아시죠 여기 네 여기다가 어, 메모장에다가 적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샘플 폴더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1, 2, 3, 4라고 해서 오늘 배울 것들에 대한 예제, 본문 파일을 넣어놨습니다. 보통은 보시면 이제 오늘 다룰 게 첫 번째는 셀 다루기. 셀 다루기 쪽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울지 제가 잠깐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목을 이렇게 보고 메모장에 이렇게 켜놓게요. 자, 자, 이강진도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셀 다루기 쪽에서는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과 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행 높이 설정, 뭐 열 너비 설정 이런 것들도 간혹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의 테두리 지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셀은 이제 네모칸을 말하는 건데 그 테두리도 이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채우기 같은 것들, 그리고 맞춤 같은 것들, 뭔가 이 셀 한 칸과 여러 칸을 동시에 잡거나 해가지고 뭔가 이제 조금씩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셀 다루기 쪽은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샘플 폴더에 써져 있듯이 셀 표시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셀 표시 형식에 대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일단 용어 설명을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셀 표시 형식은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를 보는데 숫자, 뭐 예를 들어 숫자나 뭐 문자, 뭐 회계, 통화 등의 형식이 있습니다. 이런 형식들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해주는 걸 말하게 됩니다. 이게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뭔지는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한번 두 번째 본문을 열어가지고 한번 해드리려고 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각종 표시 형식의 종류와 사용법을 터득을 하는 곳을 말할 것 같습니다. 하는 보시죠. 파트죠. 네. 이건 이따가 보시면 아 엑셀이 이래서 많이 사용하는구나, 엑셀이 이래서 데이터 관리하기 편하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수업 중에 가장 좀 주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조건부 서식인데요. 조건부 서식도 이제 용어 설명을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건 그 다음에 서식이에요. 아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사용자가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설정한다는 기능이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식이 뭔지도 아시면 좋은데 보통 서식이라고 하면 예쁘게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뭐 채우기랑 뭐 맞춤, 뭐 글꼴, 글자 크기, 뭐 색깔 이런 등등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서식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제가 먼저 조건을 만족을 하고 만족을 시킨다고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만족을 하면은 이쁘게 된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는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뭐냐면 수식을 수식이라는 것은 함수를 말하는 건데 수식을 이용한 조건부 서식이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들으실 때는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가 도형안 제목 작성입니다. 왼쪽에 지금 폴더 열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거는 말 그대로요. 그냥 도형 삽입
후에 안에 텍스트와 서식을 설정함으로써 약간 꾸미는 듯한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수업 중에서 가장 그래도 키포인트가 되는 수업은 이 셀 다루기 가장 맨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이렇게 뭔가가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이제 제목을 셀 다루기와 조건부 서식이라고 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랑 지금 저는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중간중간 주의사항 같은 것들 제가 설명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폴더에 있는 셀 다루기부터 하려고 하니까 셀 다루기를 눌러서 엑셀 파일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1강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엑셀 2016 버전을 꼭 띄워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엑셀 파일이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진도 나갈 셀 다루기 파트에 대한 시트입니다. 시트 1, 2, 3 중에는 2, 3은 없고요. 1에만 이렇게 먼저 본문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울 거는 이제 행 높이 설정과 열 너비 설정인데요. 보통 문제에서 제공을 하죠. 어떤 행은 몇으로 해라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A2부터 I15까지 범위를 지정한 상태가 되잖아요. 이거 말고 왼쪽에 2부터 쭉 E15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요. 핵 높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은 전체적인 핵 높이가 16.5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만약에 17로 늘리게 되면은 0.5만큼 밑으로 좀 내려가면서 살짝 올라지는데 지금은 너무 차이점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돼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20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보이시죠? 자, 이렇게 조금 뭔가 행 높이를 먼저 설정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높이는 행은 사실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거립니다. 하지만 A부터 이쪽은 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름이 다 다르다 이거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G2셀에 써져 있는 글자를 보면은 축구클럽 개수라고 써져 있는데 글자가 잘렸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열너비를 하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오른쪽 버튼 열너비. 8 말고 10 정도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열너비를 설정하라는 말은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 하시고 그리고 100%로는 이제 핵 높이는 무조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핵높이를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셀 테두리 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밑에 보시면 좀 뭔가 회색빛이 도는 약간 셀이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위에 조금 진한 색깔로 할 수도 있고 뭔가 더 진한 색깔로도 두께 같은 걸 조절하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내가 만약에 지금 이쪽이 제목 쪽이잖아요. 만약에 제목만 이렇게 잡아주면 제가 지금 잡은 범위만 테두리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디서 하느냐? 가운데에 있는 이 친구, 지금 이렇게 테두리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조그마한 버튼 눌러서 여기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글꼴이라는 그룹에서 오른쪽에 조그마한 누르신 다음에 뭔가 화면이 셀 서식이라고 뜨게 되면 여기서 테두리 쪽에서 선 설정과 테두리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만약에 제목이니까 좀 굵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조금 굵은 걸로 선택한 다음에 윤곽선은 밖의 선을 말하는 거고 안쪽은 그 안쪽 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윤곽선 클릭하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 쪽에 이렇게 윤곽선이 설정한 상태로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설정한 상태인 이 윤곽선은 제가 지금 잡은 범위인 여기만 이제 윤곽선이 칠해질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확인? 이런 식으로 좀 굵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또 뭔가 이제 다른 테두리로 좀 하겠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뭐 지금과 같이 뭐 요쪽까지가 데이터니까 뭐 이쪽은 또 조그마한 창 띄워가지고 좀 굵은 선, 윤곽선 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어차피 문제에서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딱 잡으신 다음에 똑같이 굵은 선에 윤곽선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여기 또 왼쪽에 붙었으니까 안 나오겠지만 오른쪽에 또 깔끔하게 이렇게 또 뭔가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면은 뭔가 데이터와 제목과 제가 쓰려는 뭔가 칸이 좀 비교가 되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요, 여러분들이 또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는 X자예요. 제가 지금 X자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여기 왼쪽에 대각선이 좀 칠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요. 자, 지금 없죠? 만약에 이 칸을 X로 하고 싶다, 그러면 테두리 쪽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X자로 된 거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알아서 미리 보기 쪽에 X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신 다음에 뭐 굵은 선에 검정색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수 제공이 될 거니까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테두리 지정을 해봤더라면 그 다음에는 채우기예요. 이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 채우기라고 해서 보통은 아까 전처럼 여기 들어가셔도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범위를 잡았을 때 가장 첫 번째는 제목 잡을게요. 채우기는 이렇게 페인트 모습을 하고 있는 채우기 색이 나와 있거든요. 이쪽에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눌러볼까요? 보통은 테마색과 표준색 두 개가 이어져 있는데 대부분 엄청나게 막 이렇게 꼬아서 안 나올 경우는 표준색에 있는 그냥 단순한 저희가 알고 있는 색깔로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위에 이렇게 뭐 마우스 갖다 대면 파란 강조일 뭐 40%더 밝게 이런 색으로 하라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녹색 강조 6 40%더 밝게로 설정을 하래요. 그럼 누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색깔을 주고 데이터들은 가만히 냅두고요. 저희가 할 밑에 거 뭐 이런 애들도 똑같이 이렇게 채우기 색을 하라고도 나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만 채우기 설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우기는 이렇게 뭔가 페인트를 부은 것과 같이 진행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맞춤이에요. 보통 맞춤은 어떤 걸 물어보냐? 자, 요겁니다. 자, 위에 보시면 맞춤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자, 보통은 왼쪽, 오른쪽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을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인데, 제가 시트 두 번째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테두리를 좀 이렇게 하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확대를 좀 해서, 지금 한 칸씩 진행되고 있는 칸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지금 잡은 범위는 B2부터 C3까지 4개의 칸을 잡았습니다. 이 상태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병합을 하겠다. 또한 글자를 적을 때 가운데로 오게끔 하겠다라는 걸 한꺼번에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과 같이 지금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셀이 한 칸씩 잡혀져 있잖아요. 근데 A1셀, 즉슨 A13셀에 쓴 글자의 길이가 지금 여기까지 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런 것들을 하라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 친구도 지금 여기 5번의 답을 쓰기 위해서 이 친구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다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상태보다는 살짝 뭔가 칸이 애매하게 있는 칸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다 합쳐져서 하나의 셀로 보이는 게 가장 좀 깔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하면은 거의 대부분 첫 번째 파트인 시험 문제는 아마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오래 걸렸다고 해도 사실은 진도를 나가고 있고 유형 세 번째밖에 없기 때문에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셀 다루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장 안함으로 끌 테니까 여러분들 눌러서 연습 많이 해보세요. 셀 표시 형식 하죠. 자, 셀 표시 형식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그냥 그 근무 시간이 9, 5, 6 그러면은 근무 시간이면 뭐 9시간 뭐 5시간 요런 게 나타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안 나타나 있으니까 뭔가 좀 불편하죠. 그쵸?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총 지급액도 지금 멀리서 보면은 이게 뭐 36,200원인지 뭐 36만 2천 원인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숫자 쓸 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3, 6, 점 찍고 200 이렇게 쓰면 바로바로 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즉슨 제가 원하는 대로 기호 같은 것들이나 글자 같은 걸 붙여서 보기 좀 편하게 만드는 게 표시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출근 시간 옆에 근무 시간은 시간이라는 말이 붙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샵이라는 기호를 좀 아시면 좋은데요. 이 샵이라는 기호는 엑셀에서 1부터 나타내는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기호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숫자 0도 이제 기호로 따질 때는 엑셀에서 0부터 나타내는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기호를 말합니다. 그러면 만능으로 따지죠. 얘는 1부터
모든 숫자고요. 이 친구는 0부터 모든 숫자가 돼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0을 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대부분 이 라인에 지금 제가 하려는 라인에 1이 1보다 더 큰 숫자가 있으면 단순하게 샵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잡아주고 아까 전처럼 글꼴의 오른쪽 요거 누르시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단축키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 숫자 1을 같이 눌러주게 되면은 셀 서식 대화 상자가 호출이 됩니다. 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실 대화 상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1. 그럼 이렇게 저희가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주기 보호 저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쓰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표시 형식 쪽에서 사용자 지정을 가시게 되면은 여기다 제가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기는 9로 나왔잖아요. 당연히 9니까 9로 나왔겠죠. 여기다가 숫자 1보다 더 크니까 샵을 입력해 주신 상태에서 여기 밑에다가 뒤에다가 시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따옴표가 열고 닫힌 부분 안에 있는 글자가 9 옆에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시간. 그러면 제가 지금은 범위를 잡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5시간, 6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실제 써져 있는 데이터는 9라고 뜨지만 제가 표시 형식을 시간을 붙여놨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글자도 뜨게 됩니다. 이런 것들 아시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수당 그리고 총 지급액 이 친구 둘은요 제가 다르게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보통은요 수당 쪽을 다 잡아주세요. 그리고 사실 컨트롤 1에서 여기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첫 번째 여기 보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일반 메뉴가 있습니다. 이쪽에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좀 많이 눌러주시는 편이 좀 강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이제 천 단위 구분기로 해서 금액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이걸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뭔가가 이게 콤마가 붙으면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를 지으니까 얼마나 얼마인지 돈을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총 지급액 같은 이 친구들은요 보통 표시 형식에서 일반 말고 여기 보시면 각종 이제 많이 쓰는 표시 형식들을 한 번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통화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보통 통화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원자가 붙은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점 이것도 조금 크죠. 근데 비슷하게 회계도 있습니다. 회계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고 그 다음에 뭐 회계를 해라 통화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배웠던 컨트롤 1 쪽에 통화랑 회계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정해 보시면서 요구사항에 맞게끔만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수당 비율 쪽 보시면 0.89, 1.00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나와 있잖아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잡고 컨트롤 1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소수 자릿수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몇 점 몇몇까지밖에 안 나왔죠. 만약에 이 소수 자릿수를 3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세 자리씩 나오게 되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지정을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요런 식의 난이도만 출제가 되니까 그렇게 어려워하시지 마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근무일이라고 날짜도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또 날짜라고 또 이렇게 엑셀이 인식을 또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형식으로 바꿔라 아니면 뭐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라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써져 있는 지금 원래 보통 포맷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이렇게 뭐 바꾸는 것들 잊지 마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샵이 뜨게 되면은요 A랑 B 사이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글자를 좀 보이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글자가 긴데 셀이 좁으니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두 번째 파트 쪽에서는 이렇게 표시 형식에 관련해서 한번 연습을 쭉 해봤고요. 아까 전보다는 지금 이 상태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저번에 배웠던 뭐 채우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걸 한꺼번에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게 시험 문제라는 거니까 차츰차츰 파트별로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뭐죠? 맞습니다.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장 안함으로 끌게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부 서식 눌러서 열어보죠. 자, 아까 전에 저희가 연습을 했던 시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시트 한번 이어서 한번 써보려고 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조건부 서식을 좀 할 건데요.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만족하는 셀에다가 서식을 지정하는 기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려는 데이터 쪽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여기는 뭔가를 적을 거니까는 소용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건 신경 끄세요. 자, 데이터들을 잡아주세요. 근데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아라 이런 말 나올 거니까 그런 조건들은 다 제시가 되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홈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여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무슨 규칙들이 많이 나오고 뭐 데이터 막 테스트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요. 맨 밑에 있는 새 규칙 이 친구를 눌러서 새 서식 규칙이라는 걸 하나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차피 한 가지의 규칙, 한 가지의 조건밖에 쓰지 않을 겁니다. 맨 밑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것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제가 조건을 입력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문제를 잠깐 X 치고 문제를 볼게요. 자, 중요한 거니까 조건부 서식 문제 유형 같은 것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 잡는 건 출제가 되고요. 만약에 지금 문제랑 비슷하게 만약에 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자, 내면은 주요 관광지가 제주도인 데이터에 대해서 뭐 굵게 그 다음에 글자색 빨강으로 설정하라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냐, 주요 관광지가 제주도인 거 한번 찾아보면은 얘네들 그 다음에 얘네들 그 다음에 이 친구들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이렇게 4개가 지금 제주도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전체 범위 잡은 거에서 제주도에 해당하는 행 있죠. 이 행들에 대해서 굵게 하고 글자색 빨강색으로 하는 걸 한꺼번에 설정을 하자 이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 F4번 있죠. F4번을 2번 누른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에는 너무 엑셀에 박사가 되는 것 같이 아마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무언가 제가 F4번 2번 누르세요 라고 하는 포인트 지점을 잡아 드릴 테니까 F4번을 꼭 2번을 누른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F4번을 누르게 되면은요 달러 기호라는 게 붙습니다. 이 달러 기호는 어떤 뜻이냐면 고정한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함수 가르쳐 드릴 때나 아니면은 엑셀 강의가 다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약간 좀 참고적으로 알려드릴 때쯤에 그때 한번 이 기호가 뭔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실제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으라고 나옵니다.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 그리고 셀 서식 규칙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적는 거죠. 자, 항상 적으실 때는 는자를 먼저 적으신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저희는 이제 주요 관광지인 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F4번 2번 누르는 포인트 지점은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할 때, 셀을 딱 눌렀을 때, 뭔가를 눌렀을 때 이렇게 영어가 뜨고 C2셀이라고 뜨게 되면은 그때는 F4번 2번을 누르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달러 기어가 맨 앞에 만들어져 있는 형식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여기를 눌렀었잖아요. 지금부터 이렇게 F4번 2번을 치면은 얘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끝에 있는 제주도까지 하나씩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뭘 찾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누구랑? 제주도와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다운표는 왜 쓰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엑셀은 문자랑 숫자랑 인식하는 점의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다운표를 씀으로써 이런 식으로 문자라는 건 데이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C쪽 이 C쪽은 지금 이렇게니까 여기서 제주도랑 똑같은 애들만 찾아서 밑에 보시면 서식이 있죠. 자, 서식을 누르면 저희가 알고 있는 셀 서식이 나오게 될 거고 굵게 그 다음 색은 빨간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미리 보기 나오죠. 확인. 자, 그럼 이제 무슨 소리냐. 조건부 서식이라는 건 이렇게 제가 조건을 설정을 했을 때 이 조건에 맞아 들어가는 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얘기가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제가 잡은 범위에서
제주도에 해당하는 라인은 전부 다 빨간색과 굵게 설정이 됨으로써 뭔가 현관 펜칠한 것처럼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긴 한다면 조건부 서식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 한번 깜짝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국가란 건 좀 그렇고요. 대륙이 뭘로 할까요? 대륙이 또 빨간색이 겹칠 것 같거든요. 겹칠 것 같으니까 국가로 하겠습니다. 국가가 독일인 데이터에 채우기색 아무거나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국가가 독일인 데이터에 채우기색 아무거나 해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쭉 잡아주시고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세교치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때 결정 클릭, 그 다음 옆에다가 는자 적고 국가가 그러면 여기 눌러야 되잖아요. A 2셀이죠. 여기 누르시면 안 돼요. 저희가 잡은 범위가 아니죠. 이제 뭔가를 눌렀을 때 F4는 몇 번이요? 2번이요. 그 다음에 뭐랑 똑같아야 돼요? 독일과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식을 누르시게 되면은 뭔가 형광펜 칠한 것처럼 해볼까요? 채우기에서 누르신 다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한 것들을 클릭해줘서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독일만 형광펜 칠한 것처럼 진행이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조건부 서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배우시면서 어렵다라고 느끼지 마시고요.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금방금방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진도인 도형한 제목 작성인데 굉장히 쉬우니까 편하게 들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장 안 함으로 끄고요. 마지막 도형한 제목 작성 누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이라고 이제 도형에 뭔가 텍스트 같은 것들이 들어갔네요. 이거 말고도요, 저희는 이제 뭐 다른 것들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은 지워주세요. 그냥 지워주시고요. 자, 저희는 다른 도형과 다른 글자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삽입을 가시면 도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이렇게 조그맣게 도형이라고 있고요. 파워포인트랑 좀 다르게 엑셀에서는 도형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조그맣게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눌러서 도형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좀 괜찮은 걸로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한번 해보죠. 직사각형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어디다가 배치하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뭐 A3까지 이렇게 펑퍼짐하게 뭔가 이제 제목처럼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자, 됐습니다. 도형을 넣으셨더라면 얘 조금 뭔가 좀 꾸미는 것들도 몇 가지 있거든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건 도형 채우기 쪽에 도형 채우기는 무슨 색으로 해라. 뭐 윤곽선은 검은색으로 해라.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나오면 저희한테는 땡큐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홈 쪽에 보시면은 맞춤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보통 정확하게 제가 바로바로 알려드리면 첫 번째 가운데 맞춤 그리고 가운데 맞춤 요거 두 개를 눌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도형을 눌렀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무조건 이따닥 이렇게 두 개를 눌러줘서 가운데로 맞춰버리는 거죠. 그리고 글자를 쓰라고 나와요. 그래서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지금부터 화이팅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쓰라고 나옵니다. 저는 지금 임의로 쓴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글자를 다 잡게 되면은 홈 쪽에 이렇게 글꼴 바꾸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굴림체로 해라, 뭐 굵게 해라, 기울인 꼴 해라, 글자색은 검은색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다 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해라, 이런 식으로 뭐 15포인트로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이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너무 쉬운 게 그냥 도형 하나 삽입해주고, 도형은 어떤 도형으로 할지는 무조건 나올 거고요. 도형 삽입한 다음에 글자 넣어서 글자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맑은 고딕인지 뭔지 이렇게 해서 서식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요거 두 개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 도형 채우기는 서식 쪽에서 하시는 건데 이건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고 이러면은 사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맨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잠깐 영상 멈추시고요. 삽입 가시면 도형 쪽에 많은 도형들이 있으니까 도형 넣는 연습을 많이 한번 해보시고 꾸미는 것과 글자 서식 지정하시는 걸 기본적으로 한 5번 정도 하면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진행이 된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시게 되면은 괜찮게 진행이 된 거고 유형 첫 번째는 완료가 됐다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강의 때는 유형 두 번째를 배우도록 할 거고요. 보통은 제가 또 큰 제목과 함께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도움이 되도록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3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